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살펴볼 텐데요. 제가 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죠. 하고 있던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던 작업을 영상 마지막 부분에도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보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활용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갈 예정이고요. 대부분의 저희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 주가 하락은 시장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시장의 영향이 있을 때는요, 어떤 큰 자금이 나간다라는 거죠. 빠져나간다. 그리고 저희의 이 투자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결정될 때는요, 매수 그리고 매도, 이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의 금액이 많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매수의 금액이 많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 이 매수와 매도의 힘의 대결, 여기에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매매 주체가 있죠. 그런데 이 시장의 영향을 받을 때는 대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의 영향을 받을 때 저희가 경제 지표 중에 어떤 부분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나, 이 핵심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식하는 사람들 유튜브 채널 보시면 제가 게시물에 장 끝나고 나면은 장 마감 브리핑 올려드려요.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유상증자 주요 일정 중에 무엇이 남아있나,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거 무엇인가, 이 부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 준비해왔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관련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께 뽑아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시장의 심리, 그리고 매수와 그리고 매도의 힘. 그런데 그 힘은 결국에는 어떤 투자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투자의 심리도 녹아 있다라는 것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심리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심리, 시장의 심리 중에 바라보는 것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약세장의 심리가 증가됐던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신뢰 같은 경우도 저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 우려감, 그 다음에 변동성 증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하락에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풋옵션을 사면 되죠. 그래서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에 이 매수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 경제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 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 하락에 베팅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아졌네. 그럼 뭐가 찜찜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생겨나고, 변동성 지수, 이 빅스, 이 지수도 상승하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가 돼요. 그러면서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나가는, 그래서 자금의 유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고, 매도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은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신호. 결국에는 저희가 주식 투자하면서, 그리고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서 그 종목이 앞으로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그래서 어닝이 더 늘어날 거고, 생산 시설 투자로 인해서 지금보다 매출, 지금보다 이익 더 많이 늘어날 거야.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늘어나는 고다층 PCB,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를 위해서 시설 투자 명목으로 유상증자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개별 기업의 성장도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있을 때 더더욱 힘을 받아서, 탄력을 받아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심리가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1월 서비스 PMI,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부분이 미국 경제 70%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게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지표 자체가 모든 걸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이 심리가 악화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설문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로 좀 위축이 일어났던 거, 이게 신호였었고요. 개인 지출, 소득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가 또 발표가 될 겁니다.
헤드라인 물가, 근원 물가 두 가지 또 발표가 될 거고 근원 물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 발표에 따라서 또 오늘 미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런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물가 지표 이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더 안 좋게 이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두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쓸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도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 전반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소비 경기 그리고 경기에 대한 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리가 악화되어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주들의 부진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유상증자만 설명드린 건 아닙니다. 이 유상증자 이외에 이 기업이 속한 이 산업의 업황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된다. 그런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나 이런 부분들의 축소 이런 것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 전망이 꺾일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는 주가 하락의 영향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빅테크 기업들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AI 시장을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기대 대비 반응이 조금 미미했다라는 부분 이게 지금 이어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7시경부터 이제 웹캐스트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날 장이 열리고 나서 초반에 좀 엔비디아 주가 상승하는 듯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었고 좀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 향의 어떤 매출 규모는 늘었지만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탐탁지 않았다. 시장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 경기하고도 연결시켜서 보는 거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임대 취소 이 AI 투자 둔화 신호가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제 주가 하락 요인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거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관세를 강화하는 모습들 어제 또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공급망에 대한 부담과 여기에 따라서 기업 이익률에 대한 압박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시기가 이제 3월 4일 관세 인상이 정말 현실화되느냐 이 부분을 보면서 변동성에 좀 대비할 필요도 있다. 그 변동성에 대비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 저희가 투자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참여 방법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러한 지표 한 가지만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대부분 채권 투자는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채권 투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식 시장보다 비교가 안 되게 더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진짜 큰 자금들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에서 이제 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보다 경기의 변화에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국내 어떤 채권 시장이 아니라요. 미 국채 시장이죠. 그래서 미 국채 10년물을 또 많이 봅니다.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는 항상 어떤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호황, 불황, 이런 경제 사이클이라는 게 이어지는데 이 주기를 이제 8에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짜리 채권 시장이 가장 이 인플레이션부터 해서요 경기에 대한 흐름 이 부분 볼 때 이제 국채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이걸 가장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처음에 봤을 때는 와닿지가 않아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로 이어질 때 이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채권을 막 사요. 채권을 사는데 채권의 금리,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이 금리가 막 떨어집니다. 아니 주식은 막 사면은 주식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데 채권은 왜 막 사면은 금리가 떨어질까? 이 부분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쉬운 예
채권이라고 하면은 금리를 받는 것 같은데 이 금리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어떤 상품이라고 한다라 그러면 예금이죠. 그 예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예금을 사고 팔지는 않아서 궁극적으로 채권 시장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않지만은 이 예금의 예로 들면은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금을 예로 드는 거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들어주시고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 3% 금리로 1,000만 원을 예치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년 뒤에 받는 금액은 세전으로 이자 30만 원 포함해서 1,030만 원 받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예금에 가입하자마자 금리가 5%짜리가 나온 거예요. 기존 예금보다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지죠. 그래서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다 5% 금리의 예금 이걸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은 1년 뒤에 30만 원 받느냐 1년 뒤에 50만 원 받느냐 이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새롭게 가입하는 사람들은 5% 금리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내 예금 내가 가입하고 5%로 상승한 금리로 예금이 나왔으니까 내 예금 같은 경우는 이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채권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예금을 사려면 내 예금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시장은 그 채권을 유통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내가 매수와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예금을 다른 사람들이 살려면 현재 금리 5%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5%짜리 예금 금리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가치가 똑같아야지 이걸 사지. 그렇지 않고 3%짜리 준다라고 하면은 누가 사가겠어요? 아무도 안 사갑니다. 다 5%짜리 선택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을 떨어뜨려서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이 예금 이걸 가지고 채권 가격의 하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3%짜리 예금을 가입을 했는데 금리가 5%짜리 예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3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 뒤에. 그런데 이 1,0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예금을 5%짜리로 맞추어서 할인을 하려면 예금한 원금의 가격을 떨어뜨려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채권 가격의 하락이랑 일맥상통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1,030만 원을 받는 예금의 시장 가치는 1,000만 원보다도 낮아진다. 내 원금보다도 낮아진다. 그래서 새로운 구매자는 5% 수익을 원하므로 예금을 할인해서 거래할 것이다. 그래서 내 예금, 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 이는 금리의 상승, 5%로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내 채권의 가격이 맞춰지는 것이다. 이러면서 시장 금리가 막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채 10년물을 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느냐?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년물이 가장 이 기준이 됩니다. 1년에서 5년짜리 단기 국채 그리고 20년에서 30년짜리 장기 국채 이 중간 지점에 있고요. 경제에 대한 변화 그리고 경기에 대한 흐름 이 사이클을 설명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서 이 물가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년짜리 채권을 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채권 투자자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예금을 선택할 때는 뭐 선택지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3%다. 그런데 내가 가입한 예금의 금리가 2%다라고 하면은 실질 수익률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채권 시장에서 그 가격이 형성되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미국채 10년물의 금리가 자꾸 상승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채권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금리가 자꾸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채권 가격 떨어지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나 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차트를 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최근 흐름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짧게 설명드릴 겁니다. 이 부분도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머리 아파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니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자꾸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금리가 하락한다 라고 하면은 누군가
이 국채를 자꾸 매수하는 거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국채를 매도를 많이 하는 거다. 그래서 매수를 많이 하면은 금리가 하락하고 매도를 많이 하면은 금리가 상승한다. 그리고 매도를 많이 해서 금리가 상승하면은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거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오나 보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렇게 금리가 자꾸 하락해요. 국채를 매수를 많이 해서 그런다라는 건데 이 국채를 매수할 때 두 가지 요인으로 여러분들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 바로 미국채입니다. 미국채. 그래서 미국채 자본시장이 불안할 때 이 미국채로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반영하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자꾸 하락을 해요. 그런데 이 시장 금리 같은 경우도 연준의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받았을 때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요. 이 연준의 기준금리 자체가 시장 금리를 조절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하락을 한다. 이 물가 지표를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 채권 시장에서는 그럼 어떤 부분들 포인트로 이렇게 이 국채를 자꾸 사들였나? 그리고 금리가 시장 금리가 왜 이렇게 떨어졌나? 여기에서 두 번째는요. 경기 둔화, 경기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보다는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들을 예상해서 지금 있는 채권들을 막 사들이는 거죠. 아까는 제가 3%짜리 예금을 가입했는데 갑자기 5%짜리 예금이 나온 걸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3%짜리 예금을 가입을 했는데 1.5%짜리 이런 상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3%짜리 받는 1년짜리 정기예금 1,030만 원을 받지만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줘도 팔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되고 인플레이션도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기준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하는 모습들도 채권 시장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시장에서 금리가 바로 또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주식 시장처럼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적을 선반영하잖아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시그널 이런 부분들이 자꾸 포착되니까 이 채권 지금 있는 금리라도 받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쪽에 수요가 몰리는 거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되는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 때문에 미국채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자꾸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던 이런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큰 돈 굴리는 곳들 있죠. 이런 곳들은 이런 거 보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자금의 커다란 이 주식시장에서의 유출도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수페타시스 종목에 투자하면서도 전방산업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고 경제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고 참 볼 게 많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요약해서 투자 판단에 지표가 되는 내용들 공유드리는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 입장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유상증자 일정 같은 경우는 이수페타시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약 1,000만 주 정도 신주를 발행을 하는데 이 1,000만 주의 확정된 가격 확정된 유상 신주의 확정 발행 가격 이게 낮아지면 기업 입장에서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는 나와 있는 상태이고 2차 발행가액 나오면서 확정 발행가액 결정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리고 권리락일 지났죠. 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요.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신주 인수권, 다시 말해서 내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상장이 돼서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이 거래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커다란 차익을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5거래일 동안 언제냐면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거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아직 일정이 좀 남아있다. 그리고 확정된 발행 가격
이게 4월 4일 날 기산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될 거고 미리 계산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계산이 정확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흐름상 보면은요. 1차 발행 가격보다는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앤드림 상황이랑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1차 발행 가격이 높게 나오고 2차 발행 가격이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2차 발행 가격이 낮게 나왔는데 시장 가격은 60%나 높아진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차이를 잘 계산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아직은 그 시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수페타시스를 볼 때 지금 시장의 영향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그리고 전방산업 이 AI 데이터 센터 이쪽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한 가지 더 주목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미 증시가 어떤 힘으로 올라왔었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수페타시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AI 시장의 발전 그리고 AI 시장의 성장성 여기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IT 장비 쪽에서 이수페타시스의 제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을 다 고객사로 두고 있다. 이 부분까지 보시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던 이 증시를 끌어올렸던 그 힘은 바로 미국의 AI 산업의 어떤 성장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끌었던 매출과 실적이었죠. 그런데 그 매출과 실적이 데이터 센터로 이동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주목하셔야 되느냐? 우선은 첫 번째, 이 데이터 센터라는 곳의 최종 수요처 누구입니까? 소비자 아닙니다. 개인 소비자 아니에요. 이 개인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서 더 많은 데이터들을 연산을 하고 지금은 이제 자연어 단계는 거의 다 끝난 상태이고 이제 추론 모델이 나오게 되면 AI 모델이 더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AI 모델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쓰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에게 연결되는 그게 뭐냐면 바로 AI 에이전트 영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비자가 쓰게 될 때 가장 장기적으로 가장 큰 시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쪽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저희가 어떤 생성형 AI에 있어서 영상을 이제 직접 제작해 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루닛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의료 AI 측면에서.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 영역이 소비자와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해주고 이 AI 에이전트 영역에서 발전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해 놨던 이런 쪽에서 또 돈을 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 AI 에이전트 영역의 성장 산업 그리고 그게 바로 소비자에게 매출로 이어지는 거고 기업들의 매출 같은 경우는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 이 소비자의 소비가 결국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의 투자 규모 늘어나는 게 그동안 이 빅테크 기업들이 소비자를 통해서 벌어놨던 돈들 있잖아요. 이 벌어놨던 돈으로 자본적 지출을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의 투자 규모가 축소되거나 정체되는 그런 구간 저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보고요. 이 구간이 오기 이전에 AI 에이전트 영역에서 소비자로 직접적으로 이 순환고리가 연결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야지만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상승을 이끌었던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의 어떤 상승을 이끌어서 국내 하드웨어 기업들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투자 규모에 대한 부분에 축소가 생겨날 경우 이수페타시스는 여기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가 찾는 내용들마다 핵심적인 내용들마다 골라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투자에 대한 어떠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은 참여하는 방법 제가 영상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잖아요. 그럼 영상 하단에 설명란이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제가 다 설명란에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비하고 있던 작업 때문에 최근에 영상을 좀 못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 대비해서 ETF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3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어떤 한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는 우리나라 지수 통으로 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매 들어보셨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 차익, 뭐 비차익 이런 표현들 장 마감 후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 접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프로그램 매매 비차익이다라고 하면은요, 글로벌 ETF나 이런 자금들이 유출되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커다란 자금을 이 매도나 매수를 할 때 있어서 사람이 다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금융 투자를 대부분 통하는데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매수나 매도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 비차익 같은 경우는 ETF 자금 유출이 일어났을 때 이 비차익 매물로 잡힙니다. 그래서 ETF 시장이나 이 펀드 시장도 주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 핵심 장비 이 코덱스, 다시 말해서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들어낸 이 ETF, 여기에도 편입 비중이 있고 이 이외에 편입되어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그 ETF의 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따라서 어떤 매수 매도의 신호가 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 결론을 도출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 같은 경우는 멤버십 채널 입장하시면은요,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잡을 때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보조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영역으로 제가 타이거 2차 전지 ETF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도출했는데요. 이수페타시스도 이제 앞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개별 주식, 개별 종목도 여기에서 넣었을 때 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도출됐던 부분들 중에 가장 유의미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변동성 추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래서 표준 편차죠. 이 표준 편차를 하향 돌파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하향 돌파했을 때 약 6에서 7% 정도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패턴상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히게 됐을 때 이수페타시스도 아마 매매 시점, 매매 타점들을 포착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영상 설명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전달해 드릴 내용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